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원화 가격 기준 각 3천만 원과 200만 원으로 앞자리 숫자를 바꾸는 반등을 보이면서 암호화폐 시장 내 전체적인 반등세가 두드러진 한 주였습니다.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지지선을 지켜주었고 나스닥 상승세와 맞물려 2만 2천 달러 위로 반등하자 임박해오는 9월 POS 합병 소식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힘을 받아 약세장 속 20%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반등 흐름에도 시장은 여전히 채굴자들이 빠져나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채굴자들은 지난 2달간 이미 7,900BTC 가량을 매도했고 수입 감소로 인한 채굴 장비의 중단이 결국 채굴 난이도 하향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물 가격이 3만 달러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장세 역시 추가로 채굴자 매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갖고 있느냐 파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립토컨트 기고자 바로 버추얼은 여전히 비관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현재 비트코인의 손실 공급 비율은 2021년 봄 여름 때의 하락보다 10에서 15%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는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하며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매도세로 이어질 것이라며 손실 곡선이 성공적으로 지지선을 깨고 꾸준히 하락할 때 우리는 시장의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도 구독자가 많아져서 안정기에 접어들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는데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밀렸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거들 세금 생색내기 하나?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투자 피해를 입은 오모 씨는 지난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코인투자업체 대표 A씨 등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검찰과 경찰을 찾아가 A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만 이번을 포함해 5번째인데요. 탄원서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합치면 피해 사실을 알린 횟수는 1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O씨는 A씨가 2020년 고소를 당한 후에도 이름만 다른 회사를 차려 동일한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했다면서 2년 동안 제대로 수사만 했더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시장이 됐지만 그동안 투자자 보호 관련 입법 등 국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기에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 등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 안 하냐 검경? 마지막 소식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마약 범죄 단속을 통해 압수한 비트코인을 최근 매각해 4,650만 유로, 약 4,75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블룸버그가 21일 보도했습니다. 핀란드 세관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1,889.1BTC를 매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5월 몰수한 비트코인 매각 계획을 처음 밝히면서 5,500만 달러 수입을 예상했으나 최근 가격 하락으로 당초 예상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비트코인 매각 대금을 우크라이나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범죄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국가가 몰수해 매각한 것은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여러 다른 나라들이 미국 사례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